정은자님의 시도 읽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은자 시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자입니다. 오늘 정은자 시인의 시는 화요일의 날씨 외 4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은자 시인님의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의 날씨. 마주오는 남자가 방금 프린트된 자기 얼굴을 손수건에 담아 건넨다. 횡단보도 흰 줄과 검은 줄이 번갈아 말을 바꾼다. 스탬프처럼 내 어깨에 찍히는 강렬한 무관심. 화요일 출근길에 플라타너스 손바닥이 날린다. 확률 20%. 서울 경기의 가벼운 기별처럼 5 내지 20mm 작년에 오지 못한 비가 예약되었다. 요즘은 버스를 타면 멀미가 난다. 살아있는 남자와 살아남은 여자가 방금 떠난 자를 환송하러 간다. 시무룩한 하늘, 속쓰린 하늘. 어제 뱉어내지 못한 이별이 팽창한다. 길은 어디까지나 이어질 듯 서로의 그늘을 찍는다. 오른손에 단단하게 거머쥔 가방 밑바닥에서 슬픔이 이완된다. 종종거리며 비가 오기 시작한다. 무관심이 구름을 덮었으므로 복제된 환대가 눈부시다. 뭐, 2018년도 문예바다 겨울호에 발표했던 시인데요. 제가 큰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는데 그 출퇴근길에 장례식 장의차를 가끔 보기도 하고 상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나가는데 누군가는 뭔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또 누군가는 망자를 위한 어떤 이별을 위해서 또 걸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런 시가 탄생을 했어요. 네. 뭔가 요즘에 사람들이 타인한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표정들을 늘 지니고 살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아쉬움도 좀 있고. 네, 그 인하대병원 근처에서의 어떤 장면과 느낌, 이게 다 한 커트로 바로 이렇게 어, 다가와서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약간의 좀 도시의 쓸쓸함도 좀 네, 그렇죠. 네, 보이네요. 네. 네, 역시 생활에서 보여주는 어떤 네, 장면을 통한 어떤 시인의 감성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동세포 생물 백은선 따라가기. 나무가 있고 내가 있는 우리의 세계는 없다. 2년 전까지 생일을 함께 지냈고 바로 수심을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당신이 있다. 어딘가에 있다. 있어도 없다. DMC역 환승 계단을 지나다가 물이 일렁이는 걸 본다. 우리의 세계는 어디로 황급히 빠져나갔을까? 물속에서 운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비가 온다. 눈물 같은 비가 가슴에 내린다. 뒤꿈치를 들고 온다. 자박자박 내려 쌓인다. 박수 소리 내며 오는 비 속에 우리의 세계는 없다. 강릉에서 녹음해온 파도 소리를 열어본다. 새벽 기차를 타고 함께 담아온 물소리인데 눈을 닫고 말을 닫고 귓속에서 흔들리는 물이
내 쪽으로만 거세게 달려온다. 언어가 다른 곳, 주파수가 다른 곳으로 건너간 당신. 예고 없는 다침은 벽으로 남는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 말하기. 거의 없는 것처럼 희박해지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왜 그랬니? 침묵하기. 기원이나 기도로 침묵을 깨뜨릴 수 있다면 속절없이 저항 없이 만져지지 않는 우리의 세계 말고삐를 잃는다. 네. 이 시는 사실 좀 아픔이 있는 시인데요. 네. 원래 쓰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 시인들 다섯이서 스터디 비슷한 이제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씩 그 시인 연구를 발제를 해가지고 한 시인을 깊이 읽기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시인이 백은선 시인을 추천을 해가지고 백은선 시인의 시를 읽고 또 뭐 에세이도 쓰고 또 그 백은선 시인의 시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시작도 해보고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나온 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용은 제가 2019년 2월 25일 날 정말 그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아직도 사실 이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서로가 반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이제 수채화가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뭔가 갑자기 벽에 부딪힌 느낌이랄까? 그냥 그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갈 곳이 없고 막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친구가 늘 생각이 나고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이 시에 녹아 있습니다. 이 시는 2021년 문학과 사람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시예요. 네. 물속에서 온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음. 뭐, 많이 우셨나 보다. 네. 친구분의 건강이 빨리 네. 돌아오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음. 스케줄 수집가. 한이바람 타고 손뼉 치며 분홍 드레스 입은 아침을 상상해요. 11시 반부터 서쪽 42번지 커피집에서 떨어진 눈썹을 줍고 똑똑 떨어지는 온두라스 커피 향에 시를 적셔요. 아니다. 오늘 2시 10분부터 4시 반 늘어진 검은 눈꺼풀을 밀며 졸음을 견디고 5시 50분엔 키티를 신고 다양성 영화관에서 강변 호텔을 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하루가 다른 하루를 계속 시작한다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미니멀하게 저녁을 먹은 후에 과학철학 강의를 들을 계획이에요. 과학의 목표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더 근접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칼 포커의 진리 근접성을 심드렁하게 이야기해요. 조계사 중림에서 명상을 하고 싶지만 변경할 수 없네요. 명상은 6월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몸은 어디에 있든 깨달음이 중요하다던데. 진리와 깨달음의 사이를 웅성거려 봅니다. 저는 집에 가면 피아노로 시크릿 가든을 칠 거예요. 간질간질한 멜로디가 지금 제 손가락 끝에 머물러 있어요. 물에 마른 찬밥 한 덩이가 시장길을 숙이고 분리수거 안 된 플라스틱 상자가 쌓인 집안에서도 후드덕거리는 15세기 비둘기의 안부를 궁금해합니다. 환생의 환생을 거듭한 새가 지금 난간 모서리에 걸터앉은 오후의 빗살을 쪼고 있네요. 빛에서 떨어진 이번 생이 저는 몇 번째일까요? 슬슬 지루하고 하품도 나는 제 일정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오늘 퇴근 후에 집에 바로 안 가시죠?
서울 가세요? 와, 너무 잘 읽으시는데요. 아, 좀 더,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제 저도 이제 바꾸서 새벽에 한번 읽어봤는데, 스케줄 수집가라고 하는 제목이 우선 와닿았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참 다양하게 살고, 제가 읽은 소감입니다. 우선 네네네. 우리 다양하게 살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감상에 젖어드는 어느 순간 진지하고 어느 순간 세월 그냥 보내고 어느 순간 우주의 만물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순간 작은 동물을 쳐다보고 네 그렇게 살고 있죠. 너무 잘 읽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특수학급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장애 자폐가 있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쳐요. 그런데 항상 저만 보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스케줄을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대답을 하다 보면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10번씩 막 20번씩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 생활처럼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나는 뭘 하고 사나.' 이렇게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아 이런 시를 한번 써 봐야겠다.' 그런 이제 시작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 내가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음, 종종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주로 이제 '삶이 지루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좀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나온 시예요. 네. 음, 아무 날 가만 실눈을 뜨고 있으면 햇살이 고양이 눈썹 밑으로 발목을 세우고 사뿐 온다. 내게도 나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아무 날이 그렇게 오다니. 간신히 숨쉬는 틈을 빼고는 고단한 내게 저 빛이 조용히 다가오다니. 그런 아무 날을 맞는 나의 가슴이 아무렇지 않게 티나지 않게 벅차다. 맨발의 내가 아무에게 가지 않아도 되는 나의 발목이 눈부시다. 이 시는 이제 제가 조영만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늘 바쁘게 살잖아요. 정신없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늘 바쁘게 사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 있는데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햇살이 들어온 그림자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 나한테 오다니 막 그런 게 감사하게 여겨지고 '아 이런 거를 시로 한번 써 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평범하고 보통 아무것도 안 하는 정말 빈 상태. '그런 상태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쓴 시예요. 아, 이거는 2020년 여름호 아라문학에 발표한 시예요. 그러셨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세상엔 이상한 사람도 많고 참 이상하게 가고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고 있다. 거꾸로 된 길로 가고 있다. 곧, 곧바로 가고 있다. 내 안에서 꺽꺽대던 눈물 꺼내들고 힘들어도 가고 있다.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며 가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고 있다. 제 울음 우는 목요일. 가고 있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 막무가내 가고 있다.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모른다. 가고 있다. 단 것보다 약간 치면서 단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가고 있다.
삶이 싱거워 맹물 같아 보여도 가고 있다. 당도가 높은 쪽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는 길을 의심하며 가고 있다. 참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 나도 그중 한 사람이고 그래도 가고 있다. 쉼 없이 가고 있다. 어디론가. 네. 이거는 2020년 닫힌 가을호에 발표한 시예요. 뭔가 살아가는 일 자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가고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끝도 모르는 어디론가 그냥 쉬지 않고 뭔가 계속 가기만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쓸쓸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이상함도 있고 나와 뜻이 안 맞을 때는 이상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고 있다라는 말의 어떤 계속 반복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렇다. 제가 보는 세상. 어느 날은 막 씩씩하게 가고 있고, 그쵸? 어느 날은 억울해서 가고 있고, 어느 날은 막 웃으면서 가고 있고. 어느 날은 발이 안 떨어져도 가고 있고. 아, 그쵸? 그렇죠.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있고.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부대끼면서 그 안에서 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어떤 특별히 향유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뭐 읽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구분 짓기 이전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누군가 좀 더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 즐거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창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유명한 무엇이 되기보다는 그 창작 활동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또 확인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뜨거운 그 보석들을 또 그 창작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고 즐기고 쓰고 또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또 관람도 많이 하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